아니, 대희 씨. 아, 뭘 그렇게 보면서 웃어요. 아니, 이거 봐봐요. 아, 너무 웃겨. 타인을 리스펙? 지금 남자 해봅시다. 존중. 일단 기다려봅시다. 남자 존중. 트렌드를 아시네, 이분. 존중! 이분 뭐, 사람들을 존중하는 뭐, 그런 네, 메시지를 네.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메시지는 존중, 리스펙. 존중하자. 아니, 도대체 누구를 존중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만날 리더이십니다. 리더요? 맞습니다. 존중을 하는 리더? 맞습니다. 바로 이분! 먼저 란스 트로 존중. 그리고 가인을 존중. 지금 남자 리스펙 존중. 모든 아이들은 존엄하다. 모두가 존중받으며 소통하는 교육을 꿈꾸는 교육감.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38년 동안 교육자의 외길만을 걸어온 교육 전문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단단한 오늘을 만들어가는 부산 교육의 리더 김석준 부산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밋밋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저희가 뭐 사전에 많은 것들을 또 사전 조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리액션을 크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네. 이랬는데 예, 차분하게 해주셔서 네. 이제부터 이제 분위기를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이지 베스트. 예, 심플 이즈 베스트.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동안 만나뵀던 리더분들과는 조금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리더분들은 이렇게 명찰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정말 학생들 이름표처럼 그래요? 교육감 김석준 이렇게 명찰을 또 달고 나오셔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유튜브 생방송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랑 또 선생님들 서너 분이 함께 나오셔서 네. 이번 4월에는 이제 아이들 영양교육 주제를 가지고 네. 아이들이 어떻게 편식을 안 하게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했고 좋네요. 그다음 계속 조회수가 늘고 있는데 네네. 6,000명, 7,000명 이렇게 오, 늘어가고 야, 있습니다. 조회수가 6,000회, 7,000회가 나와요. 네. 제가 아는 그 김준호 씨 유튜브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유튜브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예. 존중, 리스펙. 와, 이 영상 그걸 만드신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2019년에 그 학교 폭력 예방과 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랩 경연대회를 했어요. 아, 그랬더만은 115팀이 나와가지고 네. 심사를 거쳐서 10팀이 이제 교육문화에 관해서 최종 경선을 하고 마무리로 뭔가 영상이 좀 필요한데 한 2분도 안 걸리니까 하시면 된다고 오. 해서 하란 대로 했죠. 그런데 이 편집을 그래 해놓으니까 아주 굉장하게 나왔고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갔거든요. 네. 네. 오, 100만이 넘어갔어요. 우리 실제 그 주인공 김석준 교육감님께 한번 네네. 그 배워볼 수 있을까요? 존중. 원주한테 배워야죠 저희가. 예. 뭐, 리스펙. 리스펙. 존중. 리스펙. 예. 이렇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존중. 온몸을 내던지는 우리 김석준 부산 교육감님. 네. 이 머릿속에 학생 그리고 부산 교육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돼서 그렇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름하여 리더의 메시지. 자, 첫 번째 메시지 공개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교육 혁신입니다. 역시
근데 그냥 교육이 아니고 교육 혁신이에요. 예. 제가 교육 혁신을 통해서 부산교육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일기 때 제가 내건 슬로건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이고 또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네.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4년 안에 30개 이상의 혁신학교를 만들겠다가 중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몇몇 이제 이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때인데 부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급식도 교육이니까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완성하겠다. 이게 이제 네네네.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기존의 어떤 교육 현장하고는 좀 다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교육감에 네. 이제 당선이 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관행을 혁신한 거 말고 또 다른 개혁 정책들도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뭐 중학교 무상급식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은 인사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7월은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있고 네. 3월, 9월은 이제 교사나 교육 전문직 인사가 있는데 네네. 이때마다 뭐 화분 또 아. 떡, 만두 막 이런 게 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건 인지상정일 수 있지만 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마음만 전하고 네네. 떡 화분 돌리기, 만두 돌리기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일절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게 작은 어떤 관행이나 이런 그렇죠. 걸 네. 바꿈으로 해서 또 거기에 교육가족이 함께 신뢰하고 참여해 줌으로 해서 문화가 바뀌어 간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행복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궁금한데요. 또 혁신이라면 말 그대로 이 너무 이렇게 센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공모를 하니까 모두가 행복한 학교. 그래서 혁신학교라고 하지 말고 다행복학교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다행복학교로 이제 결정을 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같이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4년 동안 30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홍이 좋아가지고 계속 늘어났고 지금은 60개 넘는 학교가 다행복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다행복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이제는 다 행복한 학교로 가야 되고 그런 소위 학교 문화를 바꾸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행을 바꾸고 혁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네. 김석준 교육관님께서 자녀분들이 또 3분이나 된다고. 그렇습니다. 저희 김대희 씨도 김대희 씨도 딱 3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저는 딸딸딸입니다. 저는 딸딸 아들입니다. 딸딸아들. 아.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네. 집안에서의 교육 철학과 또 현장에서의 교육 철학 다르신가요? 아니면 집안에서도 혁신을 강조하시나요? 혁신이라고는 안 하십니다. 다행복. 다행복. 네, 다행복을 추진하시나요? 일단은 뭐 집에서도 아이들 소위 말하면 방목형으로 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속에 천불이 나지요. 그렇지만 막 믿고 기다려주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두드려 맞고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도 좀 매질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게 효과가 없다. 네. 그래서 그냥 믿고 기다려주고 뭐 집에서도 그래 하지만 또 우리 부산 교육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믿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리는 자고 음. 저희 집에 계시는 이제 회장님은 기다리지 못하는 자. 그냥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어떤 충돌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기다려주는 게 바른 방향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사실 혁신이라는 게 기존의 것을 좀 과감히 버리고 관행을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혁신을 하다 보면 꼭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요. 네. 걱정이 네네. 되다 보니까 네. 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시의회 가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네, 있는데 시의회 47명 중에 45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좀 입장이 다른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뭘 하려고 해도 제동을 거셔가지고 이를테면 다행복학교 한다 이러면 그 아이들 학력 떨어지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하기 위해서 할 때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동도 많이 걸고 했는데 급식도 교육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학교도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꾸준히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 발 한 발 진전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성이 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진정성 있는 남자,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의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안에 또 어떠한 진심이 또 네. 담겼을지 두 번째 메시지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혁신입니다. 예. 혁신 매니아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교육 혁신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교실에서 혁신이 예.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런 교육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실에서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네.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업 방식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교실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창의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교육 혁신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평가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몇 점 받느냐, 더 중요한 건 몇 등이냐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야 하면 아이들이 그냥 사지선다, 오지선다 안에서 네. 정답 고르고 그거는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객관식 평가를 서술형으로 바꾸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또 상대의 어떤 다른 아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변화를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된다 해서 특히 초등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셔서 객관식 평가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전원술형 평가로 이렇게 바뀐 게 자리 잡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중학교는 이제 자유학기제하고 맞물리면서 조금 이제 시도가 되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여전히 입시가 입시 있죠.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고교 학점제라고 네. 해서 아이들이 자기 선택해서 원하는 과목 듣게 하고 이러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일찍 초등학교에서 훈련받은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가 아는 그 부산의 그 꼰대이 형님이라고 계신데 그 형님이 얼마 전에 여고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고교 학점제를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수업에 임하다 보니까 정말 그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예. 진짜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우리 어렸을 때랑은 또 지금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다. 우리라고 하기에는 좀 예. 아니에요. 비슷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국민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아, 그래요? 초등학교였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면 참 좋았겠다. 예. 스트레스 안 받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제가 요즘 태어났으면 진짜 공부 잘했을 텐데라는.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 모양대로 또 잘 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점수로 줄을 세우다 보면 1등 빼놓고는 다 루저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자존감을 가지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감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 한번 더 공개해 기대가 볼까요? 되는데 네. 과연 이렇게 생각의 깊이가 높으신 우리 부산 교육감 저도 김석준 궁금한데요. 교육감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산 교육의 미래입니다. 부교미. 역시 그렇죠. 네, 부교미.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부산 교육밖에 없으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부산 교육을 이끌어 오신 게 벌써 7년째 그렇죠. 된다고 그러세요. 들었습니다. 근데 해년마다 조금 느낌이 좀 다르시겠어요? 예. 처음에는 워낙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고 네. 또 신뢰나 자신감을 상실한 부산 교육을 끌어오고 올려왔다면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미래 교육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선진국의 실상들을 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K-방역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듯이 K-교육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해나가는 것도 한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갈 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 문을 열고 닫고 했지만 네. 실제로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 데가 한국이 가장 모범적이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서 선진적인 모습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가장 앞서가는 걸음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네. 되고 그래서 부산 교육이 이제는 미래를 선도하는 또 세계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이 자신감 이런 걸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미리 그려보는 부산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이 아이가 제일 빨리 줄어들고 있는 도시거든요. 가장 또 노령화가 급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자원인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또 교육받으러 밖으로 빠져나가요. 또 일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부산의 미래, 부산 교육의 미래는 부산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고 또 부산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아이가 잘 살고 아이가 행복하고 네. 또 이런 아이들이 커서 부산시 전체가 행복한 도시, 잘 사는 도시로 가는 게 뭐 희망이고 꿈입니다. 아니 저는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 직업이잖아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잘 안 맞으면 7년을 못하죠. 이제 2014년부터 교육감을 하게 됐는데 교육감을 하면서 느낀 건 이게 내 몸에 꼭 맞는 옷이다. 그래서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제일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명찰을 예. 이렇게 굳이 이렇게 가슴에 안 붙이셔도 이게 교육감님 얼굴에서 교육감이라는 글씨가 보여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습니까? 잘 맞으시는 것 같고 그 임기는 어떻게 뭐 정해져 있진 않나요? 교육감 정해져 있죠. 임기는? 그러니까 한 분 할 때 4년씩이니까 오. 2018년에 해서 2022년에 내년에 다시 이제 네네. 선거를 하고 교육감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럼 26년까지 하시는 거네요? 그건 이제 내년에 네.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네. 그렇겠지만 또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네.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정말 모든 답변에서 우리 교육관님의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은 정말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네. 학생들을 정말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부산에 지금 있는 학생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주세요. 존중! 이번에는 혁신 이런 거 해야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의 학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런 속에서도 제가 학교 방문을 해보면 마스크 잘 쓰고 또 친구들과 거리두기 하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늘 마음이 찡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성장하는 만큼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도 행복하게 발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우리 보물입니다. 자중자애하고 정말 멋있게 잘 성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은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이 가득 담긴 네. 인사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준 교육감님의 진심이 가득 담긴 머릿속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리더에게 하고 싶었던 말, 궁금한 점,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차마 말씀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셨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쏜데이! 과연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을지 우리 데이 씨 쏴주세요. 네, 쏘겠습니다. 중3짜리 아들을 둔 학부형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껏 남들 다 겪는다는 흔한 중2병 한 번 걸리지 않은 착하디 착한 아이예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성적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오르긴커녕 더 떨어졌어요. 이럴 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체벌을 해야 하는 건지 따뜻하게 다독이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건지 몰라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방법일지 교육감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쯤 차 있으면 네. 어떤 사람은 그 반밖에 없다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아유 반이나 있다 그러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60점 받아왔다 이러면 그것밖에 못 받냐 하고 야단칠 수도 있지만 아이고 60점이나 받았네. 잘했다. 그 다음에는 그럼 1점만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아이를 격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체벌을 하거나 야단을 치면 그때부터는 애가 기가 꺾여서 더 못합니다. 맞아요. 네. 물론 또 짧게는 그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도 네네. 길게 보면 아이를 그야말로 위축시키고 주눅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 격려하고 속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네. 격려하고 참아주고 잘한다 해주는 게 맞고 또 예를 들어서 네가 공부는 좀 못해도 네 노래 잘하지 않냐 또 네 친구들하고 아주 잘 지내지 않냐 앞으로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이 아이의 다른 면 아이가 잘하는 다른 면을 가지고 북돋아주면서 그걸 공부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답변의 내용들이 솔로몬 같은 아이고, 그런 아쉽네요. 해결사 같은 그런 답변을 좀 네.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우선은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엔딩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뭐 리더의 품격 이렇게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그 교육감님 그 영상 존중, 리스펙 이 영상이 아직 지금 막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예. 그걸로 한번 마무리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무를. 존중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저희 거니까 교육감님 액션으로 액션. 존중 존중. 하면 저희는 같이 뭘로 할까요? 리스펙 리스펙.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둘, 셋. 존중! 리스펙! 교육감으로서 저희 포부는 우리 부산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고 아이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 하나하나의 가능성과 역량을 잘 키워내고 또 학부모님들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교육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아이 하나하나가 정말 창조적이고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미래 인재로 자라서 이 아이가 부산을 발전시키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